네,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오건영 단장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바로 오늘이죠. 세계인의 겨울축제 동계올림픽이 개막했는데요. 네.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동계올림픽이군요. 뭘까요? 네, 바로 노아이스입니다. 아, 올림픽인데 동계올림픽인데 얼음이 없다라는 건가요? 이 아이스가 이제 그 아이스일지 한번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동계올림픽이면 그 얼음밖에 없는데요?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밀라노에서 벌어진 시위, 아이스 아웃, 그리고 수갑 오륜기도 보이네요. 그러네요. 노 아이스. 이번 올림픽에 미국 이민 단속국인 아이스가 파견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 단속국이 이탈리아까지요. 네.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We do not need killers in Italy or Milan. We don't want people that are killing people around the streets. So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사망했는데 밀라노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영향이 유럽에도 있을까 봐. 세계적인 스타들까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No one is illegal on stolen land. eyes out. 아이스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지금 밀라노까지 간 거군요. 아니, 왜 남의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가게 된 거죠? 이게 원래 이제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면 네. 주로 이 참가 선수단 규모가 큰 나라들에서는 네. 보안 요원팀을 함께 파견하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수단은 물론 자국 관광객도 보호하고 이 개최국 보안팀하고 공동 수찰 작업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이번 동계올림픽에 소방청하고 국가정보원 등으로 신속 대응팀을 꾸려서 파견을 했죠. 아. 미국의 아이스 요원도 그런 차원에서 투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속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보안 요원으로 간 것이다. 그런데 저렇게 이탈리아 내에서 반발이 거센 걸 보니까 거부감이 상당해 보이고 이 미네소타주 사태가 큰 충격을 모두에게 준 것 같아요. 네,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난달에 아이스 요원이 5살짜리 어린아이를 구금한 일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파란색 토끼 모자를 쓰고 이제 스파이더맨 가방을 맨 채로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네. 아이가 겁에 질린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죠. 그렇죠. 다행히 법원이 긴급 명령을 내려서 아이가 풀려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사의 명령서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이는 죄가 없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라는 점을 성경 구절까지 이제 인용을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방 시적을 채우려고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법적인 판단을 넘어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를 구금한 건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생각했을 맞습니다. 거고요. 아, 그런 아이스가 밀라노에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근데 이제 거네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 미네소타의 그 아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스는 크게 두 조직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이민 단속 추방 작전 부서인 이하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국내외 범죄 조직을 수사하는 국토안보수사부서인 이 HSI예요. 네. 이 동계올림픽에는 이 HSI가 파견된 거예요. 담당 역할이 그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HSI도 좀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HSI를 뽑을 때는 뭐 학벌도 보고 좀 성적도 보고 좀 그럽니다. 이 FBI가 이제 해외 범죄 조직을 체포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장점이 있다면은 HSI는 정보 능력이 뛰어난 굉장히 정말 고급 인력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반면에 이제 이민 단속 팀은 이제 시민권이나 뭐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격증만 있으면은 그냥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입 장벽이 좀 낮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들을 보고 이제 이민 단속 팀으로 오해를 하고 항의를 갖다 하니까 이 트럼프 일기 당시에는 네. 야, 우리 좀 저쪽이랑 좀 분리 좀 시켜줘 이렇게 조금 불평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군요. 네, 이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오늘 이 경기장 인근에서는요. 수백 명의 밀라노 시민들이 집결해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네. 아이스도 아이스지만 전반적으로 이 미국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최근 미국 정부가 그린란드를 병합하려고 해서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영향을 상당히 미친 것 같은데요. 네. 참고로 오늘 이제 개막식에 미국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하고 네. 루비오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광판에 이들의 모습이 잡히니까 네. 관중들이 이제 일제히 야유를 보내기도 네, 했죠. 그 야유 소리가 꽤나 컸습니다. 아, 논란의 아이스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김재천 교수님이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방금 저희가 지금 얘기한 이 아이스 사태가 미국 정치권도 뒤흔들었습니다. 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네, 바로 이 텍사스 너마저입니다. 1월 31일 이 텍사스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네. 큰 이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So voters in Tarrant County elected a Democrat. Taylor Ramette. He defeated Republican Lee Wamsguns. 텍사스 주의회 상원 보궐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Red versus blue. This is right versus wrong. 텍사스의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이 메네피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I don't know. I didn't hear about it. Somebody ran. Where? I'm not involved in that. That's a local Texas race. Things like that happen. 큰 이변이 발생했는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는 별로 선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까요? 관심이 없었을 리가 있겠어요. 이제 실제로는 공화당 후보를 전폭 지지한다 뭐 이제 이러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글도 올렸어요. 네. 이게 아닌 척하지만 상당히 이제 속에 쓰였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텍사스가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 구선거구 이거 레드 중에서도 루비 레드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핵심 텃밭이고요. 루비 레드라고 루비레드라고 합니다. 이제 인구도 텍사스주에서 세 번째로 많고 그리고 네. 이제 3분의 1 정도가 히스패닉계예요. 이제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적극 밀어줬던 것이고 그래서 네. 트럼프가 당시 해리스를 이 17% 차이로 이 누르면서 대선을 거둬갔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민주당 후보가 14% 차이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집토끼를 놓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텍사스는 멕시코 접경지대로 불법 이민 단속의 최전선 같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큰 호응을 해온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번 보궐선거는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온 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 치러졌거든요. 네. 물론 선거에 여러 요인은 있겠지만 이에 대한 반감 역시 이제 반영됐다는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히스패닉 쪽은 뭐 어쨌든 자신들이 이민 1세대거나 또는 뭐 부모님들이 이민을 왔거나 이제 그럴 네. 테다 보니까 이번 미네소타 사태가 도를 넘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2%가 아이세 조치가 지나쳤다라고 응답을 했고 네. 공화당 지지자 내에서도 30%가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둘이나 죽었으니까요. 네, 이제 또 중도라든지 무당층의 이탈도 주목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 양측의 선거 공약을 보시면은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키친 테이블 이슈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활비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총기 소유 권리, 그다음에 국경 보호, 그다음에 법 집행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렇게 공화당의 핵심 가치 네네. 이런 걸 내세운 겁니다. 전통적 가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지난달 19일이었죠. IMF에서 발표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요. 네. 2.4%인데요. 이게 네네. 기존보다 0.3% 상향 조정된 거예요. 오른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당장 오늘 필요한 식료품비라든지 주거비가 높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닭고기라든지 빵은 물론 네. 오렌지 주스 가격이 25%, 그다음에 다진 소고기는 15% 넘게 올랐거든요. 네. 국가의 강한 성장의 과실이 서민들한테는 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군요.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진짜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4일에 국경 차르 톰 호먼이 미네소타주에서 단속 요원 3,000명 중에 700명을 철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을 사살했던 요원 2명도 일정 기간 휴직 처리가 됐습니다. 한 발 물러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네소타에선 여전히 2,300명의 아이스 요원이 있다. 네. 뭐 또 사람 죽여놓고 유급 휴가를 가냐. 뭐 이런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들끓고 있네요. 트럼프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전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2일에는 이 느닷없이 선거 관리를 국영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갖다 한 거예요. 네네. 미국 선거는 헌법에 따르면은요, 이 주정부가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연방 정부가 관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다음 날에는 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어요. 2020년 선거를 봐라. 이거 완전히 부정 선거였어. 그러니까 해묵은 부정 선거론을 또 다시 꺼내 든 거예요. 네네. 이러면서 이제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진다면은 네. 이거 이 주정부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야. 이러면서 좀 책임론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터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 11월 중간 선거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